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하반기에도 부산 지역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 열릴 예정이던 제28회 영도다리 축제를 취소했고요. 수영구 유일의 축제인 광안리 어방축제도 취소됐습니다. 대신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의 축제 캐릭터 조형물과 광안대교 포토존 등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축제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축제를 즐기기도 참 어려운 요즘입니다. 보다 철저한 생활 방역과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이 시간은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대담한 부산 오늘은 8.15 광복절이 있는 8월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권병관 광복회 부산 지부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광복회 전국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복회는 어떤 곳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광복회는 우리나라 유일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공적인 모임체입니다. 네. 광복회원은 얼매어그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로 인하여 순국하였거나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정부로부터 독립유공 건국훈장을 받은 분과 그 유족으로서 보험금여금을 받는 분들입니다. 네. 전국에 16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독립운동을 하신 분의 1인의 그 금여를 받는 분 역시 한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만 아하. 강복회 회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광복회 우리 부산 지부는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부산 지부는 현재 7개 지회가 있습니다. 네. 한 구청이 2개 구 내지 3개 구청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네. 그 회원은 약 한 500여 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현재로서는 7개 지회지만은 금년 안으로 해서 각 구청 1개 구청에 한 지회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권병관 광복회 부산 지부장님께서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아, 네. 저 할아버지를 논하기 전에 또 보면은 저희들이 그 할아버지의 12대 할아버지 되시는 그 건자 도자 할아버지인데 그분도 역시 충강공으로 시호도 받으신 분인데 네. 뭐 얘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상당히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네. 독립운동가의 또 후손으로 광복회 부산 지부장 역할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 부산의 또 대표적인 현충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부산 광복균형관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광복기념관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네. 그냥 회관으로서 사무만 보는 입장입니다. 네. 1층 약 한 3, 40평 정도의 사무실이 있고 2층 위패 봉안소가 설치되어 있고 100보 정도의 항일 투쟁의 역사적 유물 및 활동 상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이나 시민이 관람하기는 사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만은 우리 선조의 숭고한 민족 정신과 강복 활동을 길이 선양 전승하고 아울러 자라나는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0년 8월 15일 개관하였습니다. 네. 전시실에는 부산 지역 학생운동인 일신여학교와 노다이 사건 다우라마, 애국지사님의 폐찰 등 부산 지역
독립운동사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뭐 아주 협소하게 재워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전시실엔 뭐 의병 활동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중에 순국하신 의병장님이 사용하던 그런 총도 또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광복절인 만큼 우리 또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네.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 번쯤은 꼭 방문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오시면은 그게 이제 우리들이 해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가족 단위로 오셔서도 그 하지만은 뭐 학생들도 그냥 단체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너무 이제 협소해서 좀 그 뭐 좀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예. 자, 광복절의 그 의미에 대해서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2020년 올해가 또 광복 75주년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광복절의 의미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희생이에 이룩되었습니다. 네.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 정신의 기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그분들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복절은 아무랬던 일제 강점기의 탄압과 억압 속에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님의 공헌을 기리고 널리 선양하여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기념일이라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사실 많은 애국 지사들이 헌신과 희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일운동의 성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끊임없는 독립운동이 전개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의 어떤 독립운동가들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명성황후 시해로 발달된 어변 활동부터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의 50년에 걸쳐 항일 독립운동에 몸바친 우리 선일들은 약 6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부산에서는 백산 안희재 선생, 박차정 여사님, 박재핵 선생, 장건산 선생, 한행석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이 정치 안정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일신여학교와 동네 고보, 학생의거, 구포시장과 정관자천시장의거, 부산 항일 학생운동, 비밀결사운동 등 부산 지역에서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아픔을 겪고 탄압을 받으면서 민족 정기가 이어져 왔고 네. 그 기운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독립운동의 열기가 지속되던 중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작년이었죠. 우리 부산 지역의 유일한 생존 항일 애국지사이셨던 김병길 지사께서 향년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예, 안타깝죠. 동래구에 살고 계시던 김영진 애국지사님이 자녀들의 권유로 네. 경기도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네. 그 단지 김병길 애국지사님 한 분만 남아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부산의 독립기념관 건립을 평생 소원으로 이루려 하셨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작년 8월 광복절을 불과 며칠 앞두고 안타깝게도 서거하셨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부산에 애국지사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들이 모두 떠나고 안 계십니다만 그래도 그들의 독립을 향한 그런 의지와 또 희생 정신은 영원히 기억되어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부산의 독립운동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 항일 독립기념공원 건립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다고요. 이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광복 75년이 지났음에도 부산에는
국군 회복에 헌신하다 돌아가신 선녀들을 추모하고 애국지사들의 민족 정신을 높이 기리는 상징물이 없습니다. 네. 그동안 3.1절과 강복절, 기념식 전 순국 선열에 대한 참배가 있는데 안락동 충렬사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복회 우리 강복회의 강력한 제안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우리 강복회관 입회봉안소에서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네. 협소하여 행사가 아마 힘들 것으로 알겠습니다만은 시에서는 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우리 강복회관에서 참배를 못하였죠. 아, 네. 충렬사는 임진왜란 당시 부산에서 순절하신 호국 선열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네. 뭐 우리가 물론 그 참배를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은 독립운동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만큼 독립운동가 애국지사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네. 예우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임난에 순절하셨던 분들은 자기 본분을 지켰죠. 적이 침범해 오는데 나라의 녹을 받는 장수가 도망을 갈 겁니까? 당연히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러나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녹은 고사하고 신분도 감추고 이름도 없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오직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바쳤습니다. 네. 그러한 분들의 500이나 모신 입회 봉안소를 협소하다는 이유로 참배를 못한다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렬사, 송상현 강장, 정발 장군 등 부산의 임진왜란 시설은 아주 접근성도 좋고 시설도 상당히 크고 규모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항일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은 없고 조형물 정도로 접근성도 없고 협소하여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강복회는 10년 전부터 부산시에 독립기념관 건립을 제안하며 타 지역의 독립기념관 시설을 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3.1운동과 대한민국 이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작년을 기해서 정관계 학계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인원을 나누며 본격 추진에 나섰고 작년 11월 17일 제80회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장에서 부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공원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아, 네. 지난달 17일에는 부산 발전시민재단과 공동으로 부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공원 건립추진위원회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추진위원회 발기인은 부산 지부 회원 100여 명을 비롯하여 정관계 재계 학계 시민단체장 등 총 200여 명이 모였었습니다. 네. 추진위원회는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과 모금운동을 전개한 뒤 성금을 부산시에 전달할 계획이며 국회와 보훈처, 부산시에 건립 당위성을 알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독립운동기념공원을 국난 극복의 산교육장으로 이용하는 등 규모의 장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독립정신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네. 앞서 부산 광복 기념관이라기보다는 그냥 회관 정도로 굉장히 협소하다라는 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이 부산 항일 독립 기념공원의 필요성 당연한 것 같고요. 그 필요성과 함께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기념물들을 한 곳에 모아서 우리 부산 항일 독립기념공원을 만들게 되면 우리 부산 시민은 물론이고요. 또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훌륭한 역사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향후 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인기적으로 각 지역에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산에도 독립운동에 관계되는 시설물이 약 30몇 개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네. 뭐 시작할 때는 다 상당히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겠지만은 관리를 제대로 하질 않습니다. 네. 심지어는 기념
공적비나 이런 그 위에 뭐 풀이 나고 바로 옆에 술집이 생겨 있어 뭐 그 시끄러운 그런 또 그 곳도 있고 합니다. 네. 근데 관리를 안 하는 것을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려고 또 노력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원을 만들게 되면은 뭐 조형물을 그 시설물을 전체 옮기지는 못하겠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옮기고 앞으로 세우고 싶은 분들은 공원 안에 설치를 하면은 다 우리 부산의 시민도 그렇지만 학생들 네.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그 공원을 한번 둘러보게 되면은 우리 부산의 독립운동가들의 그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시민 공원 안에 기념관이 서게 되면은 그 기념관에 뭐 부산에 이름 있는 또 그 우리 안희재 선생님이나 네. 또 한행석 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또 공간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 전시관을 만들어 드리게 되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외국에도 가보면은 그 독립관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다 둘러보게 되면은 유달리 부산에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부산에 좀 이번에는 이제 작년 100주년부터 해서 우리가 부산 시민들과 또 정계에 한번 나가서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하든가 인원을 해보면 네. 강복회가 잘 되어 있는 줄 알지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줄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부산에 뭐 이름 있는 분들도 이번에 그 많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분들의 대체적으로 호응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저 여나 야나 뭐 어떤 종교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렇죠. 부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강복회가 서둘러서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 꼭 강복회 일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부산 항일 독립기념공원이 차질 없이 잘 건립이 돼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그 외에도 광복회 부산 지부에서는 또 다른 많은 활동들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계십니까? 예, 강복회는 민족 정기 선양 사업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복리 정진 후손에 대한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국 지부 가운데 장학회는 부산에만 있습니다. 압록강 행진곡을 만드신 독립운동가 고 한행석 선생님이 1979년 설립하신 부산 강복 장학회는 지금까지 약 700여 명의 후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네. 규모가 큰 장학회는 아니지만 매년 1회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되새기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학생들의 면학을 돕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 뭐 독립운동 선양 사업이나 계승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나 젊은 층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나라 사랑의 이런 숭고한 정신을 미래 세대에 잘 계승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독립운동 선양 사업이나 계승 사업에는 무관심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인 현상에는 젊은 층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독립운동을 못했지만 불매운동 한다는 인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달리 국사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 의식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민족 정신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그다음 후세들에게도 이어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큰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과 그 정신은 영구히 존중되어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뭐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많은 젊은 층에서 어떤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나름대로의 그런 애국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러한 젊은 세대들 또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산 항일 독립기념공원들이 반드시 잘 건립되어서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후손에게 잘 알리고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도 광복회 부산 지부의 활동들 많이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민족 정기 선양과 장학 사업에 대한 노력들을 이어가는 동시에 지금 추진 중인 부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공원 건립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네. 대구, 대전, 강주 등 대도시뿐 아니라 밀양, 군산, 나주, 김포 등 중소도시, 심지어는 소안과 원문 등 메인 지역에도 독립운동 3.1 독립운동 혹은 3.1 운동을 기념하는 시설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의 독립운동을 대표할 공간 조성이 꼭 필요하며 언론계, 학계, 정강계, 세계, 시민단체 등 많은 분들의 조언과 협조로 부산 독립운동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부산에 한 번도 안 계시다. 다 이제 우리의 곁을 떠나셨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또 그들의 후손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장학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사실 후손들의 어떤 그런 복리 증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던가 바라시는 점은 없으신지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하신 유공자들이 약 한 50여 명이 채 안 됩니다. 네. 전국적으로. 네. 그런 분들의 이제 유족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강복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강복회 회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네.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강복회에서는 회원을 더 널리 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일일 독립운동을 하신 분의 한 사람의 자손만 아까 강복회 회원이 된다고 네, 그랬는데 네. 그거를 준회원제를 해서 다시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좀 역사적으로 교육부라든가 정부에서 좀 역사적인 교육을 학생들에게 네. 시켜 나가서 이렇게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우리가 밖에 나와서 지금 뭐 공무원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떤 시민들에게 뭐 강복회라 하는 이야기를 해보면은 강복회를 몰라요. 아, 심지어는 네. 우리가 나무 단체를 입에 올리기는 좀 하지만은 뭐 부산 대한민국 상위회 월남 참전에 뭐 고엽지 핵하면은 뭐가 딱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강복회 하는 이름은 아하. 들어오지를 안 하고 역사에 현재 배우고 있는 학생들 책에도 강복회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네. 독립운동을 하신 김구 선생,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김구 선생이잖아요. 네. 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유관순 여사, 우리 또 부산의 박재익 선생,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지 강복회의 김구 선생, 강복회의 유관순 이렇게 배워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복회라는 이름 자체를 계속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한 또 아쉬운 점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아무쪼록 이 광복회가 보다 좀 회원들이 많아지고 탄탄하게 기반이 잡혀서 이 활동들이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고통과 영광, 분열과 희망이 교차한 인고의 시절이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사는 질고 시대에도 민족의 생명이 살아있었다는 포석이기도 합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님의 공헌에 보답하고 그분들의 애국 정신을 받들어 민족 정기를 선양해야 함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라나는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산 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애국지사들의 나라 사랑에 숭고한 정신을 미래 세대에 잘 계승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 기대하겠고요. 이러한 광복회의 활동에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병관 광복회 부산 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부산에서는 안희재, 박차정, 박재혁 애국지사님 등 많은 분들이 기울어지려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부산을 근거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런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역사를 배우고 역사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봅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